2023년 2월 1일 오전 7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25분 정도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원래 업무는 8시부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공직 생활 할 때부터 출근을 엄청 일찍 합니다. 거기 이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오늘 6시 반쯤 이렇게 왔고, 어제 이제 퇴근하기 전에 또 일을 조금 많이 해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뭐 불로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우리 국민 밑바닥부터 서서히 이렇게 이제 알려져 나가고 있는 중이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불로유를 저 피부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손하고 발하고 피부에 발랐습니다. 발라가지고 엄청 피부가 이제 안 좋아가지고 겨울 되면은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아래부터는 이제 그 불로유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시니까 한 2달 된 것을 어떤 천사님께서 주신 것을 2달 된 것을 이제 마시기 시작했는데 고소하고 그렇습니다. 전혀 뭐 독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구수하고 고소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장유 영성센터 가서 이제 그 3개월 된 거 마셨는데, 그거는 이제 공기가 좀 접한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2달 된 거는 전혀 고소하고 좋아서 이제 아래부터 좀 마시기 시작합니다. 신인님께서 이제 그 마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유튜브는 허경영 총재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보시고 이러니까 제가 허경영 총재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신인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불로유가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도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모 사찰에서는 그 진짜 뭐 엄청난 숫자의 그 우유에다가 허경영 총재님의 이름을 적거나 사진을 붙여가지고 불로유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았고 사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영성센터에서는 엄청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제 시초니까 좀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좀 불이 붙을 겁니다. 우리나라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지식인들 그리고 정치평론가들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의 참모습을 아직까지 많으신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한 6, 7년 전부터 이 허경영 총재님이야말로 온 이 인류가 기다려왔던 바로 참 그 진짜
진짜 그것을 표현을 하기로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 말하면은 정도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박윤수 선생님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돈의 황제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돈의 황제다. 그렇게 돼요. 돈황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임자라 하기도 합니다. 임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 측근들한테 임자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임자 만났다.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임자, 이 우주의 주인공. 또 이제 불교로 말하면은 이제 이렇게 혼탁하고 어렵고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부익부 빈익빈이고 이 고통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 그 라우나 님의 그 태서형 세상이 왜 이러냐고 아프단 말이야.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어쩌다가 한바탕 툭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세상이 힘들단 말이에요. 어느 집을 보거나 간에 다 힘들단 말이에요. 이 힘든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실 분, 이 대한민국 온 국민들의 마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딱 씻겨내주실 분, 이것을 불교에서는 미륵부처님이 오시가지고 새천지를 연다 이렇게 하셨거든. 그거 바로 미륵부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미륵부처님보다 훨씬 더 높으신 이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미륵부처라 그랬다고.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다시 이제 온다 그랬고요. 하여튼 이래 표현하든 저래 표현하든지 간에 어떤 그 한 분을 우리가 온 인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이시고 지금 하늘궁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에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석현리 204번지에 계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것을 나는 6, 7년 전에 알았고, 아직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 정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단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가깝다. 이제 이거예요. 라우나 선생님은 1947년생이에요. 1947년생이고 남진 선생님 아마 1946년생이고 남진 선생님이 이제 한 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병술정에 이제 남진 선생님은 개띠고 저 노무현 대통령하고 나이가 같고, 1947년생은 이제 돼지띠인데 4, 5, 6, 7, 19, 87, 77세. 남진 선생님은 78. 그런데
남진 선생님도 그 저기 건강 관리를 엄청 잘해요. 그냥 막 팬들에 대한 어떤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뭐 저녁에는 뭐 탄수화물 들어간 걸 안 먹는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 해야 팬들에 대한 보답이다 이 말이죠. 예.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분이 노래를 잘하고 이러니까 항상 정게 보입니다. 우리 진성남 선생님도 그 총장님께서 에너지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아주 정게 보이시는데 그래요. 체력 관리를 잘하세요. 근데 나는 그 남진 선생님의 그 노래는 그분이 월남 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는 내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월남 다녀오고 난 다음부터는 다음에 노래는 별로 그래요. 근데 이제 테스 라우나 선생님은 이제 그 최근의 곡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내 테스 형도 불러오는데 그 지금 현재 그 저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차기 대표로 아주 이제 이렇게 좀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분이 김기현님인데 이분이 그 배구 선수더라고요. 김연경 씨라고. 이분하고 36이죠. 1988년생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남진 이분하고 이제 사진을 같이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3일 전에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김기현님이 이제 중앙에 서고, 김기현 의원이죠. 의원님이 서고, 이제 남진 또 김연경 배우, 배구 선수 이렇게 선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이 조금 어제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님은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꽃다발을 보여주면서 이제 남진님과 이제 김연경님이 이제 축하를 해주었다. 뭐 그렇게 하면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남진님은 나는 김기현을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남진 선생님의 그 저 아버님이 국회의원이셨거든요. 그저 호남에서 목포에서 아주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5대 국회의원인가 국회의원도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제 항상 좀 많이 찾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많이 베풀으시던가 보더라고. 그런데 그 자기 어머니께서 정치인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정치계는 잘 안 노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가수 유명한 가수들은 항상 그 사진을 일반인들이 와서 찍어달라면 다 찍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찍은 거다. 나는 이분을 지지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어제 발표되고 그랬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고 어제는 그 유승민 씨라고 이분이 국민의힘당 다음 달이죠.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3월 8일 날 그 국민의힘 대표에 나가는 것을 자기가 이제 포기를 하는 출마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한 날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봐야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말도 했고.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출마 포기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어제 또 출마 포기 선언을 했고, 그러면은 국민의힘당에 될 만한 사람이 지금 누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국내 정치만 내가 잠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이제 거기에서 유력한 사람이 첫 번째가 이제 김기현. 얼마 전에 내 이제 아는 사람이 김해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카톡을 뭐 또 보여주면서 자기가 어제 뭐 서울에 좀 다녀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볼 때 김기현님 그 출정식을 했다더라고요. 아마 거기 갔다 오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김기현님이 이제 이렇게 권성동이는 뭐 출마 포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강력 후보로 떠오르는 사람이 김기현이거든요. 김기현 씨가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안철수가 이제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아마 안철수가 김기현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더 높다는 그런 그것도 있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컷오프가 4사람이거든요. 4사람. 어제 그 확정됐어요. 4사람만 들어온다. 이제 그래 됐는데, 그럼 나머지 이제 2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볼 때에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교안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강신업 변호사가 있어요. 강신업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상현이라고,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누나 하셨던 분,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따님의 이제 첫 번째 사위죠. 아마. 지금 그분 재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결혼하셨던 분 첫 사위였어요. 윤상현 씨라고.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누나라고 불렀다고.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그 노래 불렀죠. 윤상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조경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6사람인데, 지금 김기현이, 안철수, 황교안, 강신업, 그 윤상현이, 조경태 6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조경태하고 윤상현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윤상현이는 이세창 씨라고 자유총연맹 회장하고 그 청담동 그 술 파티, 거기에 이제 거론됐던 사람이니까, 이게 윤상현 씨가 대표가 되면은 청담동, 그 논현동인데 사실은 그 술 파티가 실제라는 말이 이제 밝혀지니까 그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윤상현 씨하고 조경태는 잘리고 4사람이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4사람. 그러면 한교안은 2월 2일이 이제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생일인데, 거기에 가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생일상을 차려준다 이렇게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만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교안이고 이제 문제는 강신업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 때는 안철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철수. 그런데 안철수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윤핵관들이나 이제 대통령실에서 힘을 쓴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준석을 막 반강제로 잘라낸 거잖아요. 이준석이,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막 폭력 고등학생들 이래 보면은 일진에 이런 데 보면은 한 학생을 잡아가지고 무자비하게 이제 폭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왕따도 시키고 두드리 패고 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거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교육 출마를 하게 되면은, 출마 포기하면은 2팔을 자르고, 2팔이 잘리고, 출마 선언을 하면은 팔다리를 다 잘라버린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사학재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학재단 이거는 언젠가는 이거는 바르게 돼야 돼요. 국가 예산을 완전하게 리셋해야 돼요. 지금 이제 600 몇십조 이것을 딱 아주 초강력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 국가 예산을 딱 동결시켜 가지고 리셋 완전 새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 사학재단 이거는 손을 봐야 되는데 아직 손을 못 보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예요. 사학재단, 그 모피아 이런 거, 우리나라 예산 주물리는 거, 기획 경제부총리급들이 하는 거 모이는 그 그룹이 있다고. 군대로 말하면 하나에, 이거는 없어졌지만은 지금 이제 검찰 안에서도 이제 자기 특수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집단이 있듯이 관피아가 있다고. 관피아. 그리고 사학재단 이거는 비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학재단 이걸 건드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다고. 하여튼간에 나경원이도 이렇게 잘린 거고, 유승민이도 이제
당원을 고쳐버렸거든요. 국민의힘 그게 선출하는 방식이 원래는 일반 30% 당원 70% 열었는데 일반 30%가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해가지고 당원 100%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잘린 모가지를 강제로 잘랐는데 그러면은 이걸 안철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 안철수가 김기현이보다 지금 더 높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아래 30일 그때부터 이제 홍준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요. 이제 안철수가 이제 왕따도 당하고 이제 문매도 당할 수도 아니겠나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가 나는 그걸 보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좀 잘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거 처음 들었는데 6가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교과서에 실린 것이 전부 다 교정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 갈 때 자기 처가 그걸 몰랐다는 그런 말도 거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로 다 드러났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부채도사 그리고 저기 강호동에 있는 그 부채도사 나와가지고 또 거짓말을 또 하더라 이거지. 그런데 이것을 진짜 거짓말이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그리고 보고 그거는 확실하게 밝혀진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안철수가 그렇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래 되면은 안철수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될지. 그 공천권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 볼 때에 아마 그 김기현이나 안철수보다는 강신업 씨가 될 확률이 많다고 봐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걸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 그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이 옮겼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용산에 이제 그 기운을 이렇게 보면은 그 자청용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파워가 여의도 국회를 꽉 이렇게 움켜잡는 그런 기운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여성 국회의원들 뭐 10사람씩 2번인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강신업 씨가 이제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그것도 멀지 않다는 거예요. 변희재님께서 이제 30일 날 저녁에 모포에 내려가셨는데 변희재님이 원래 이제 보수 출신이에요. 보수 진보 보수로 볼 때는 보수인데 모포의 인구가 불과 한 2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에요. 애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뭐 망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백운기님께서 말씀하는 말이 이제는 허경영 그분 말씀이 그래요. 허경영보다 더 큰 공약이 나와야 될 때다. 왜냐하니까 나라가 이제 망하니까 애들이 없어가지고 망할 지경이니까 허경영보다 더 강한 공약이 나와야 될 때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 정도로 뭐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는데 목포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에 사람이 너무너무 적단 말이에요. 애들이 안 노니까. 그런데 이제 그 변희재님이 목포에 어제 있으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래요.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고 변희재님 하면은 지금 뭐냐? 유튜브 보면 변희재 씨를 엄청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목포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하루바삐 내려앉혀라. 그렇게 막 격려를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힘이 그만큼 강하잖아요.
지금 아침에 어제 그 노영희의 디너쇼 박진봉 교수인가? 박진봉 교수가 맞지. 예. 그분하고 나와서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보니까 지금 현재 검찰들이 하는 그 행위를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회사가 있어요. 그 보면은 그 회사 직원들이 보면은 손하고 발하고 귀하고 눈하고 좀 성한 사람이 드물어요. 또 이제 뭐 제작하는 회사인데 왜냐니까 이제 항상 공장에서는 소음 소리가 나니까 귀가 전부 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건강 진단 해보면은 웽 하는 소리가 하루 종일 나는 데서 이제 귀에다가 뭐를 꽂고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 아니고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귀가 이제 전부 다 청각이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눈에 뭐가 이물질 같은 게 막 튀어 들어가 가지고 불꽃 같은 거 용접 같은 거 하면 불꽃이 팍팍 튀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들어오면은 한번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술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줄줄 흐르고 막 그래요. 눈하고 코하고 연결돼 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망치질을 많이 하는 그런 공장이니까 손을 가지고 치다 보면은 자기 오른손을 가지고 치다 보면은 왼손을 이렇게 찍는 수가 있다고. 자기 손을 망치로 자기 손을 때리는 수가 있다고. 그러면 또 한 몇 달 동안 근무를 못 해요. 뭐 떨어져 가지고 발이 다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내가 아는 어떤 회사에 그런 걸 봐요. 그걸 보면서 손으로 자기 손을 때리는 거야. 그런 것을 나도 본 적이 있고 그래요. 그렇듯이 검찰이 지금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은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지금 심하거든. 이재명 그 대표가 정말 털어도 먼지다 노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도가 지나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안 나와도 될 사람을 나오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못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정이 싫어가지고 여기서 한 방을 무고한 사람 한 방 뺨을 한 대 때리면 이 사람이 맞고 가만히 있느냐고. 양쪽으로 자기도 한 대 때릴 거 아니에요. 요 때리면 여기서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지금 이런 판이라고.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2월 4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제 2월 4일 날 민주당에서 이제 공적으로 숭례문 지금 남대문이죠. 숭례문 앞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이게 해도 너무하다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해요. 이때까지는 그런 집회가 엄청 많이 매주 열리는데 이때까지는 안진걸 그 민생연구소장이라든지 미디어워치 그 대표 고문의 변희재님께서 주최를 했고 또 이제 서울의 소리 백은종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최를 했고 그리고 평화나무 이사장 이제 김용민 박사님께서 이제 주최를 했고 이런 분들이 주최를 했지 민주당 그렇게 할 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몇 사람 나온 적은 있지만은 지금은 2월 4일은 대규모 집회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차원에서 해요. 이거는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하는 것이 지금 그리고 이제 2월 5일은 토요일은 대구 동성로인가 뭐 거기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께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은 하지 마라. 바른 대로 진실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때까지 유영하 변호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좀 이렇게 실체를 막았거든. 태블릿 그 조작하는 것을 그 김한수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또 그 밑에 그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김세희하고 같이 좀 어울리면서 식사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그걸 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막았다고. 막았는데 그것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알았는가 봐. 그래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하고는 좀 거리를 좀 두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변희재님께서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앞에 찾아가서 한마디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언젠가는 터지도 터진단 말이에요. 송곳을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으면 언젠간 삐져나와도 삐져나온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과 이상이 이제 일치가 되는 그때가 이제 올해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서서히 멀리서 이제 성큼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고 한 30분밖에 못 했는데 좀 아쉽네요. 하여튼 나는 뭐 이 이야기는 숱하게 이야기했고 수천 번도 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는 5년짜리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1, 2년짜리 뭐 국영기업체 사장 그거 하기 위해서 뭐 뭐야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거 뭐 4년짜리 국회의원 한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14살 때 사람이 그 누구라도 그 자기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 자기하고 기미가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어릴 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호감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어울리잖아요.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시고 철두철미한 기독교 집안이라고.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니까 요한이니까 나에게는 데미안과 같은 그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기독교에 접하게 되고 또 김명숙 교수님 모태신앙을 한 김명숙 교수님 철학 박사님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걸 알았고 그 뒤에 이제 내나 모태신앙으로 목사님 고현범 목사님을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은 없다. 라고 하는 성경 기절을 제일 좋아하신 그 고현범 목사님. 고현범 목사님의 이제 그 어려운 점을 내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을 열다 보니까 기독교의 어떤 극한까지 가다 보니까 기독교를 벗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가 서로 통하고 그래서 한국 불교 연구원자 이경 박사님을 가르침을 또 받았고 그 뒤에 탄허 스님을 통해서 탄허 스님의 아버님이 김홍교옹인데 이분이 보충교 신자단 말이에요. 강정산의 제자단 말이에요. 강정산의 직계 제자가 차경석이고 차경석이 밑에 있는 사람이 탄허 스님의 아버지 김홍규시고 그 탄허 스님을 통해서 강정산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래 강정산의 가르침을 또 이렇게 있다가 그래 한평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는 김일부 대성사, 김일부 대신사, 강정산, 석가, 예수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천지를 만든다는 것을 확철대오한 사람이라고 6년, 7년 전에. 근데 이분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때까지 8번 나가서 8번 다 졌지만은 이번에는 진짜 성공하는 그런 때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정치판을 이렇게 흘러보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